여러분들이 은퇴한 다음에 생활비로 얼마 정도를 쓸 거냐, 연금으로 10억 모으기, 이 플랜을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내가 모르고 있었지만 한 4만 원 정도는 알아서 쌓이고 있었더라. 그럼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금액은 한 6만 원 정도를, 그러니까 저축을 따로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방법들이 있는데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머니아입니다. 연금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지난번 ISA 계좌 영상을 쭉 봤는데 댓글들을 보니까 되게 이 나무에 집중을 하시고 숲을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금은 이거냐 저거냐, 뭐 이거 투자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그러면 이제 제가 뭐 구체적으로 여기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로 이제 뭐 기준을 두고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큰 맥락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학생이 왜 수학 공부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것처럼 뭔가 이제 좀 큰 맥락을 짚고 넘어가면은 도움 되실 것 같아서 연금 이야기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저는 이거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컨텐츠를 만드시거나 뭐 다른 유튜브를 찍거나 뭐 이제 블로그에서 얘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어떤 펀드를 판다거나 ETF를 판다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뭐 계산도 해보고 이러면서 컨텐츠를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증권사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내 ETF나 내 펀드 투자하세요 라고 설명을 하다 보면은 무조건 거기에 가입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설명을 그렇게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고 설명을 쭉 이제 잘 하고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뭐 제 교육이나 이런 걸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컨텐츠를 만들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도움이 되도록 영상을 찍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생각하고 연금 시리즈를, 연금 영상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의 연금을 모아야 된다는 통념이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한 것들만 언급을 할게요. 연금으로 10억 모으기, 이 플랜을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근데 이 영상 한 편으로 당연히 다 커버할 수 없겠죠. 한 편 먼저 할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은퇴한 다음에 생활비로 얼마 정도를 쓸 거냐, 이거를 가정을 해야 돼요. 벌써 어렵죠? 근데 보통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생활비 한 70% 정도 쓴다. 그 다음에 이제 병원비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대략 이제 이걸 감안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써야겠다 라는 게 있는데, 뭐 보건복지부 통계나 아니면 뭐 설문조사나 이런 결과들을 보면은 평균적으로 한 월 260만 원 정도는 쓰면 좋겠다. 부부가 뭐 4인 가족이었다 그러면은 은퇴하고 나면은 부부만 남고 애들은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죠. 이 부부가 260만 원 정도 쓰면은 무난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겠다 라는 거예요. 그럼 260만 원을 이렇게 인생을 반으로 갈라가지고, 이 앞쪽 편에서는 돈을 모으는 시기였잖아요. 뭐 이게 10대 때 이럴 때는 부모님한테 돈 받는 시기고, 20대 후반, 뭐 30대 초반부터는 55에서 65세 사이까지 요 인생의 초반에는 이때는 돈이 계속 들어오면서 돈을 모으는 시기였고, 은퇴한 이후에는 돈을 쓰는 시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은퇴한 이후에 돈을 써야 되는 거는 매월 한 260만 원씩 썼으면 좋겠다, 요 정도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첫 번째, 통계적으로 매월 260만 원이 평균이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는 매월 300은 써야 되는데 500은 써야 되는데 하면은 앞단에서 더 저축을 많이 해야 된다, 혹은 더 투자 수익률을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요 개념을 갖고 계세요. 자, 그러면은 은퇴할 나이를 한번 정해 볼게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55세에서 65세 사이에 은퇴를 해요. 근데 이거를 뭐 평균을 내거나 그러기엔 좀 어려운 게 직장 따라 다르고, 뭐 공무원이냐 아니냐, 그냥 뭐 대기업이냐 아니냐, 뭐 대기업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에서 일찍 퇴사를 한 다음에 다른 뭐 사업을 하냐, 뭐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가정을 55세나 60세 정도로 해요. 60세에 이제 가정을 할게요. 60세라고. 법정 정년이 60세입니다. 참고로. 그럼 대략 한 60세에 은퇴를 하면은 우리 평균 수명이 한 90세 정도예요. 한 30년 정도 동안 돈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계산을 할 수 있죠. 260만 원 곱하기 30년 하면은 얼마가 필요할까요? 약 한 1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금으로 10억 만들기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물가 상승률이나 투자 수익률이나 이런 게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런 것들은 반영하고 계산을 하면은 너무 가정할 게 많아요. 물가 상승률도 왔다 갔다 하고 투자 수익률도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9에서 10억 정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영상에서는 10억 만들기 플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다. 이런 가정이 깔려 있다. 이걸 얘기 드린 거예요. 여러분도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 보는 시점이 여러분이 아마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이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더 나이가 있으신 분도 있을 거고 더 어리신 분도 있을 텐데, 아마 연금에 관심 있는 나이층이 40세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제 영상 뭐 통계나 다른 유튜버 분들 통계를 봐도 그 정도 나이대 같아요. 그럼 이제 대충 대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40세부터 은퇴를 하기로 가정한 나이인 60세까지 20년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자, 저축을 260만 원씩 20년 동안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한 6억 정도밖에 나오질 않아요. 4억이 부족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6억 2,4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6억 2,400을 가지고 은퇴를 해버리면은 매월 260만 원을 못 써요. 한 30% 40% 까인 금액을 써야 되는 거예요. 100만 원대를 이제 쓰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이즈가 안 나오죠.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될까요? 투자 수익률을 높이셔야겠죠. 여기서 투자 수익률 얘기하는 건 실질 투자 수익률이에요. 실질 투자 수익률이라는 건 내가 증권사 계좌에 10%로 찍혔다, 수익률이. 이번 연도에 10% 수익을 냈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은 5%였다. 이 수익률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실질 수익률이 5% 정도가 나오면은 대략 한 10억 정도가 나옵니다. 매달 260만 원씩 저축을 한다고 했을 때. 정리를 하면 매달 260만 원씩 20년 동안 실질 수익률 5%로 굴렸다. 그럼 10억이 돼요. 그럼 자,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아니, 260만 원 어떻게 넣냐. 집 대출 이자 나가지. 애 기르는데 양육비 들지. 투자 수익률 5%는 그렇다 치고 이걸 어떻게 260만 원씩 저축을 어떻게 하냐. 이러시는 분들이 아마 댓글을 다실 거예요. 그쵸? 이거 넘으신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맞벌이 기준입니다. 맞벌이 할 때. 이렇게 그냥 나랑 와이프랑 합쳐가지고 뭐 한 500만 원, 600만 원 버는데 절반 정도는 뭐 저축해야지. 이러신 분들은 그냥 할 텐데, 외벌이거나 아니면은 수익이 부족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댓글을 남기시겠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가 약간 필요해요. 지금 이 영상에서는 대략적으로만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맞벌이를 해가지고 월 600만 원 정도를 번다고 해볼게요. 월 300, 월 300 해가지고. 근데 뭐 양육비도 나가고 주택담보대출 해가지고 대출이자도 나가고 이러면은 260만 원 넣기가 진짜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이 월급을 떼고 세전 월급을 받고 그 다음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건 세후 월급이잖아요. 세전 세후 하는 이 세금을 뺀다는 개념을 디테일하게 보면은 보험료, 연금 준비로 나가는 돈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국민연금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회사에서 넣어주는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으로 여러분 세전 연봉에서 9% 정도가 떼 나가고, 퇴직연금으로 한 8.3% 정도. 그러니까 이제 12개월 동안 근속했다 하면은 13개월치, 그러니까 한 달치 월급 정도는 퇴직연금으로 쌓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8.3% 정도를 퇴직연금으로 쌓아주고 있어요. 그럼 대략 한 100만 원 정도는 국민연금이랑 퇴직연금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디테일하게 따지면 국민연금 낼 때 정부에서 내는 거 반, 내가 내는 거 반, 퇴직연금 낼 때는 사업자가 내주는 거 반, 내가 내는 거 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대략적으로는 국민연금이랑 퇴직연금으로 내가 세전 세후 그 사이에, 요 사이에 떼어나가는 돈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국민연금이랑 퇴직연금 막 해지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뭐 정치적으로 어쩌다 막 소멸된다 어쩐다, 이거는 나중에 생각을 해야 되고, 일단 지금은 굉장히 효율적인 상품이에요. 이제 그런 260만 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지만 한 100만 원, 104만 원 정도는 알아서 쌓이고 있었더라. 그럼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금액은 세후 월급 기준으로 한 156만 원 정도를, 그러니까 저축을 따로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방법들이 있는데 4가지 방법이 있어요.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는 거, 연금저축 펀드에 가입하는 거, 주택연금을 준비를 하는 거, 그냥 모으는 거, 이렇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세액공제 받아야 되는 혜택이 33만 원, 34만 원이니까 그거 넣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필요한 연금 금액은 이렇게 준비를 하겠다. 내가 이제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연금 10억을 모으려고 하면은 저축을 얼마씩 해야 되는데, 30만 원 여기 넣고 그 다음에 50만 원 여기 넣고 뭐 50만 원 이렇게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숲을 그리고 그 다음에 나무를 이렇게. 이해되셨죠? 나무부터 보고 그냥 은행에서 33만 원 넣으라고 하니까, 세액공제 혜택이 그만큼이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연금을 준비하는 거잖아. 우리는 상품을 뭐 이렇게 디테일한 거 맞춰서 하려는 게 아니라
요거 얘기를 디테일한 것들 얘기에 대해서 영상을 쭉 찍어 나갈게요. 연금은 사실 저보다 전문가 분들도 많은데 뭐 이런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ETF나 펀드 같은 걸 팔아야 돼가지고 이렇게 연금을 막 끼워 맞추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양심적인 분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여튼 이건 됐고, 연금은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한다고 영상을 찍어놔야지 제가 찍을 것 같아서 영상 찍었습니다. 좀 대충이어도 여러분들이 아 이런 맥락이구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영상으로 찍겠구나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